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이타고의 여성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타고는 평생의 사상과 그의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또 엄청난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냥 비판과 찬양이 함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기 때문에 이 비판의 문제는 매우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합니다. 특히 비판 중에서 우리 유교의 동양사회에서 항상 대단히 그 차별을 받았던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긍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을 비하하는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그 속담 격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담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역사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릇과 여자는 밖으로 내돌리면 깨진다고 하는 속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좋지 않다 하는 얘기들이죠. 이런 것이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아마 8.15 해방까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8.15 해방 후에 1948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총선거를 할 때 여자들도 함께 투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불평등한 남녀관계, 특히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이타고는 대단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아시아 사회,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또 사회에서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4가지 덕행을 해야 된다 하는 데서도 덕을 가져야 되고 얼굴이 고와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그 부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칠거지약은 여자가 시집 갔다가 내쫓겨갈 수 있는 7가지 이제 악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 후에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이 여자의 책임만은 아닌데 그 다음에 여자는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것들이 그 여성을 상당히 차별적으로 했던 거죠. 특히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를 항상 쫓아야 하고 결혼을 한 뒤에는 남편을 반드시 쫓아야 되고 또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것이 소위 삼종의 미덕입니다. 3가지를 쫓아야 하는 그 아름다운 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사회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봉건 왕조시대 항상 계속이 돼 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그렇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최근에 들어서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가 왔다고 한다면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개의 지위, 그러니까 전에는 개자식이니 개놈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개를 기르는 사람도 많아졌고 개에 대한 권익이나 개에 대한 지위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타고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몇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은 부부는 사람의 시작이다. 부부가 사람의 시작이다. 그리고 천지는 하늘과 땅은 바로 한 부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누구나 실제로 그렇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봉건 왕조 시대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겉으로 떠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건 왕조 시대에 얘기하던 게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아주 예쁜 여자를 가리켜서 나라를
기울게 하는, 나라를 망칠 아름다움이란 뜻이죠. 그것은 고대 중국 왕조에서 그 달기니 보산이 하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군주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나라가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사실 아름다움이 좋은데 그것을 그런 쪽으로 여자들을 혹평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타고는 대단히 분개하고 그에 대해서 비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 중에 제목이 깁니다마는 여자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보다 못하다는 데 대한 답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옳지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는 것은 무슨 되먹지 않은 소리냐. 또한 세상에는 그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지만은 열등한 사람은 여자고 남자가 우월하다 하는 것은 또 무슨 그 당치도 않은 소리냐 하면서 비판을 하고, 역사상에서도 이런 훌륭한 여인들도 있었고 저런 멍청한 남자들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상당히 흥미로운 신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면 삼국지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조조를 봅니다. 또 그 이전에 한나라 시대의 한무제는 한나라의 영토를 많이 넓혀서 흉노족을 내쫓은 대단히 그 무력으로 강성했던 황제죠. 그 다음에 조조도 우리가 간웅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대단히 능력이 있고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고는 말하기를 이 한무제라든지 조조 같은 사람은 여자를 좋아했어도 나라를 망치지 않고 많은 커다란 업적을 세웠지 않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나라가 망한 것은 저희가 못났기 때문에 그랬지, 그것이 어떻게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여성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대단히 반론을 하죠. 대단히 옳은 얘기지만은 아마 그 당시 16세기 그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대단히 비판을 하고 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뢰로서 그 여성에 대한 평가에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나라 시대에 탕문군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탕문군이라는 여자는 자기 부모의 허락 없이 과부인데 사마상여라는 예술인, 글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부모의 허락 없이 남자를 사귀고 해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남자 사마상여가 대단히 출세를 해서 이제 훌륭한 명망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가들은 그걸 가르쳐서 여자로서, 여자는 불경이부, 남편을 2번 바꿔서는 안 되는데 부모의 허락 없이 시집을 갔다. 그래서 아주 못된 여자로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타고는 그것을 가리켜 천하에서 시집을 제일 잘 가는 방법이었다 함으로써 세상에 커다란 무리를 일으켰고, 그 멍청한 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야 그거를 승인을 해줬겠냐. 그러니까 그런 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 해서 아주 두고두고 20세기까지 욕을 먹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중국 당나라 시대에 대단한 여인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그 고종의 황후로서 황제가 된 유일한 측천무후라는 여인입니다. 이 측천무후를 황제가 됐고 고종의 황후였지만은 역사가들은 아주 찬탈을 한 여인이고 상당히 악독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저질렀다고 해서 대단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타고는 그를 가르쳐서 아주 유능하고 정치를 잘했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 고종보다는 10배는 더 나은 사람이고 아들 중종보다는 1만 배나 낫다 하는 엄청난 평가를 합니다. 바로 이 측천무후가 영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됐습니다. 중국에는 유일한 여자 황제이기도 하고 많은 영향력을 가졌었고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가져왔고 또 유능한 인재를 많이 채용했다고 그래서 이타고는 그를 대단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도 20세기에 이르도록 많은 학자나 역사가들이
못된 여자를 높이 평가했다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타고는 1602년에 탄핵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76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갈 때 죄는 뭐냐 하면 어지러운 도, 그냥 잘못된 주장을 감히 주장을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속여 그냥 감창난도라고 어려운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를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갇혔습니다. 그럼 거기서 탄핵을 받은 죄목을 지금 중요한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거기서 여성에 관계된 것만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성에 관계된 것이 그 죄상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탕문궁과 같은 그런 여자를 감히 훌륭한 배필을 잘 선택했다고 했으니 이런 못된 여자가 어디냐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대부집 부인들, 딸들을 절로 끌어들여서 그 절에서 같이 뒹굴고 대낮에 목욕을 하고 했으니 이런 사회를 문란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특히 사대부집 부인과 딸들을 데려다가 불법을 강의하고 그냥 불법이라는 건 불교의 법이죠. 불교의 법을 강의하고 또 그들과 함께 관음문이라는 책을 썼으니 이런 못된 일이 어디냐. 지금 보면 그 당시 이제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였는데 여성들을 불러다가 글을 가르쳐주고 같이 글을 토론하고 그거를 또 책으로 냈다. 이것은 뭐 몇 중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판을 굉장히 받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죄목으로서 이제 그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아주 당연하고 장려할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될 일인데 그 당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수천 년 역사에 있어서 이런 고약한 일을 했다. 그래서 결국 옥에 갇히고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해도 시원하고 옳고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이미 16세기에 시대를 앞서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그의 명성을 높여주었지만은 그 자신의 생을 거기서 일찍 끝내게 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